김경수 지사 대법원 상고심 최후 진술문 두 번째. 더구나 세세한 동선까지 특검이 입증할 이유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은 동선과 시간대를 포함해 시연 여부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특검에게는 면죄부를 주면서 피고인에게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입증하라는 형사법의 원칙을 거꾸로 뒤집는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무죄 추정 원칙마저 저버린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11월 9일 당일의 네이버 접속 로그 기록과 시연 여부에 대해 항소심 판결문은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따른 시간대와 동선대로라면 로그 기록이 나온 시간에 김동원 측의 주장대로 시연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로그 기록이 나온 시간을 김동원 측이 시연했다고 주장하는 시간과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 40분 이상의 시간이 비어버린 것입니다. 그 40분 이상의 시간 공백이 없었다면 저는 꼼짝없이 누명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40분 이상의 시간 공백마저도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시연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로그 기록 자체도 시연의 증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연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기록임을 재판 과정을 통해 계속해서 밝혀졌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에서조차 11월 9일 로그 기록은 개발자들이 애초에 세웠던 계획대로 개발하는 과정이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경공모 측의 개발자들이 노트북에 문서로 남겨놓은 개발 계획에는 시연을 위한 별도의 프로토타입, 즉 시제품을 만드는 것은 아예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실제 16분간이나 진행된 로그 기록은 2, 3분간 시연을 보여주겠다는 김동원 측의 당초 주장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들이 재판 과정에서 계속해서 진술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1심과 2심이 시연용이라고 의심된다고 한 로그 기록은 김동원 측이 저와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킹크랩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온 테스트 기록임을 세세하게 입증한 자료는 이미 의견서로 여러 번 제출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강기대 노트북, 킹크랩 개발이 전반적인 기획과 서버 분야 개발을 담당했던 강기대가 사용했던 노트북이라는 새로운 증거물을 찾아냈습니다. 그 속에서 로그 기록은 시연용이 아니라 자체적인 킹크랩 개발 과정의 일환임을 입증하는 각종 자료가 쏟아져 나오면서 로그 기록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결국 항소심조차 판결문에서 킹크랩 개발은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하기 이전부터 세워둔 자체 개발 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에 이르러서는 시연용 프로토타입 개발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동시에 인정하는 모순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 자체가 앞뒤가 모순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사실을 모두 인정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항소심 재판부는 로그 기록을 포함한 전자 기록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통해 객관적 진실을 밝혀보자는 변호인들의 의견도 배척한 바 있습니다. 특히 개발자인 우경민조차 통상적인 개발 과정의 일환인지 별도의 시연용 프로토타입 개발 과정인지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진술이 계속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럼에도 항소심은 판단이 어려울 경우는 개발자의 진술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우경민 진술의 신빙성을 부여했고 유죄 판결이 근거로 삼았습니다. 테스트인지 시연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심 마지막 증언까지 계속해서 바꿔온 개발자 우경민의 진술이 유죄의 근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재판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저로서는 오랜 시간 동안 조사와 재판을 받아오면서 도대체 김동원은 왜 저를 공범으로 지목하며 자신의 사건에 끌어들였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풀 활동에 참여하고 권리당원에 가입하고 이런 일이야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온라인 모임들에서는 정도의 차이만 있었지 어디서나 했던 일입니다. 선풀 활동도 열심히 하고 경선 때 현장에 나와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인사 추천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불만을 품고 안갚음을 한 것으로만 생각하기에는 김동원의 행동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김동원에게는 이번 사건에서 자신의 잘못을 희석시킬 수 있는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킹크랩을 만들어 놓고는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까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워서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경공모 회원들에게 이번 일은 김경수가 우리를 이용하고 버린 것이라고 강변할 수 있고 후일 다시 제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 아닐까 의문이 듭니다. 또한 그렇게 저에게 주된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자신을 종범으로 만들어야 자신의 재판에도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동원의 옥중 노트를 포함한 많은 증거들이 이런 의도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특검과 앞선 재판부에서는 여러 증거를 통해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김동원의 의도를 애써 무시하는지 저로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만일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하고 가끔 제 스스로한테 되물어 봅니다. 물론 그때보다 훨씬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렇게 처신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이나 모임을 일일이 사전에 조사해보고 알아보고 그런 식으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또 찾아가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정치에 뛰어든 이상 저에게 숙명 같은 그런 일입니다. 특히 그동안 두 분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셨다는 이유로 두 분을 지지하는 분들께서 수시로 저를 찾아왔고 저는 성심성의껏 응대했습니다. 또 모임에 초청하면 시간이 되는 한 찾아가서 뵙는 것이 두 분 대통령을 모셨던 저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 노력을 김동훈은 자신과 조직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악용하고 심지어 불법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부디 이번 상고심이 지금까지 재판을 통해 드러난 사실에 기초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과정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증거들이 있는 그대로 다루어지고 그리고 증거가 말하는 대로 항소심 판결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7월 20일 김경수 드림.